안녕하십니까.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포스코 임원 면접 최종 관문의 통과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실무 면접까지 통과되어 상당히 기분도 좋겠지만은 마지막 단계까지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손자병법 아시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아니지만 포스코 최종 면접을 위해서 포스코 임원을 잘 알고 또 임원에 대해서 관련돼서 나를 알면은 그러니까 성공 취업 마지막 단계인 성공 취업을 충분하게 승리할 수 있다, 기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손자병법의 한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우선 면접에 나오시는 임원들은 어떤 분일까요? 그거부터 한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임원 아닙니까? 임원은 그러면 누구실까?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임원분들은 첫 번째 현장 담당 임원 내지 급입니다. 임원급 또 인사 담당 임원급 이렇게 나오십니다. 따로 보게 되죠. 같이 두 분이 모르는 게 아니고 따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볼지 제가 모르지만은 일단은 따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임원 한 분께 보고 나면 다음 룸으로 옮겨가지고 또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자, 현장 담당 임원과 인사 담당 임원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현장에 궁금한 사항과 인사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본다 이 얘기입니다.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근속 연수가 25년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담당 분야에서만큼은 매우 노련합니다. 한 가지를 보면 5가지, 10가지를 한꺼번에 확인을 하고 이해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이죠. 이분들은 실무적인 부분이죠, 여러분. 실무 면접이 통과됐으니까 실무적인 부분은 확인이 됐다고 이미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판단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현장에 있는 전체적인 방향, 여러분의 현장은 제철소 각 분야겠죠. 제철소의 전체적인 방향과 이슈 등을 확인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인성이 뭐냐? 현장에 필요한 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현장 근무할 테니까 현장에서 필요한 인성이다. 다른 인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현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동료 간의 협조성, 배려심, 자존감, 책임감, 갈등을 어떻게 풀 거냐, 업무 협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큰 산의 정상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 노련하게 판단을 하고 잘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무엇이 궁금할까요? 아까 이 전 페이지에도 얘기했죠. 현장 업무 수행이 필요한 인성이다. 제출서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고 싶은 부분,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궁금해합니다. 또 신입사원 폐기와 자존감 됩니다. 현장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인성은 통상적으로 현장 담당 임원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많고, 제출서 현장 전체적인 데서 문제가 되거나 필요한 부분들은 인사 담당 임원이 물어봅니다. 여기다가 신입사원다운 패기와 자존감, 자신감, 당당함, 이런 것들은 현장 담당 임원과 인사 담당 임원 두 분이 같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관련돼 가지고 어떤 질문도 현장 수행 업무에 관련되도록 대답을 해야 된다. 제철서 현장 수행 업무에 대답을 해야 된다. 임원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두 번째 사항, 외운 듯한 대답. 하지만 여러분들이 포스코에 입사하고 싶은 간절함으로 철저히 준비하다 보니까 외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대답할 때 간절함으로 철저한 준비를 하다 보니 외울 수 있지만, 이렇게 그냥 물결 없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간절함으로 철저한, 잠깐 생각하다가 뒷말을 외우지 않은 듯, 그때 얘기하는 것처럼 준비하다 보니 외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대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잠시 털을 잠깐 몇 초 정도, 1, 2초, 2, 3초 털을 줘가지고 외운 대답처럼 하지 말아라. 같은 질문을 외운 쪽으로 얘기를 해도 외우지 말고 그냥 대답해서 그래도 외운 걸 하셔야 돼요. 외웠으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본인이 당황해가지고 뒷말부터 백지가 됩니다. 꼭 여러분들 그렇게 외운 걸 얘기해도 중간중간 외운 것 같지 않게 실히 얘기하는 그런 스킬도 필요하다. 그것도 연습 좀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임원들이 두 현장 담당 임원과 인사 담당 임원이 가장 확인하고 싶어 한 거. 건강한 포스코 현장인이 심성으로 대답해달라. 이게 포스코화예요. 여러분들 포스코화 돼야 되고,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임원들이 좋아하죠. 그런 사람이 또 필요한 거고요. 포스코에서는. 건강한 현장인의 자세다. 그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질문의 임원 면접의 질문 특징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걸 질문하고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파악한다. 반복적이자가 돼요. 직장인으로, 현장인으로, 제철인으로 지켜야 할, 제철인으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묻는다. 그것이 인성입니다. 현장에 적합한 인성. 또 부드러운 분위기죠. 부드러운 분위기니까 이게 굉장히 본인이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부드럽게 나가면 안 됩니다. 분위기에 휩싸이면 안 돼요. 마지막 시간까지 긴장하고 당당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임원분들이 예상치 못한 질문과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당황하지 말고 파악을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인의 제철인에 가깝도록 거기에 맞는 인성적으로 얘기를 해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숙지사항입니다. 자,
인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내용을 평가하는 최종 관문이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몇 달 동안 성공적으로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맞죠? 누구나 같아요. 누구나 능력이 있습니다. 역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준비하고 대답을 하여서 좋은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대답을 해야 된다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면접에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이거는 100번 얘기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철소 현장 직무와 관련돼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제철소 현장 직무에 관련돼서 나는 왜 지원했고, 왜 적합한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된다. 어떠한 질문을 해도 기본에 충실한 대답을 현장의 건강한 현장인의 건강한 제철인의 기본이라는 충실한 대답을 하여야 면접관은 그 어떤 지원자보다도 최고의 호감도를 가지면서 면접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호감도가 최고 높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면접 시 이건 실무 면접도 마찬가지인데 임원 면접 때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다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실무 면접과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련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5가지 주요 질문이 있죠. 자기소개부터 마지막 할 말까지 여기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올 봄에 2020년 상반기에 질문했던 내용을 비교 검토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최소한 자기소개 아니면 지원 동기 꼭 물어보게 돼 있어요. 자기소개 해보세요. 임원 자기소개는 1분 동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 예의입니다. 키포인트 위주로 30초 내지 40초. 그것을 키포인트 위주 어떻게 합니까? 경영 인재미나 인재상, 가치관도 좋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입사 후 수요 업무 역량과 관련돼서 본인의 강점, 이걸 1개 내지 3개 중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경험을 중심으로 근거 있게 답변해야 된다. 반드시 근거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지원동기죠. 지원동기는 2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직무 지원동기와 회사 지원동기가 있습니다. 우선 지원 직무 중에 직무 지원동기를 한번 얘기를 해봐요. 이런 게 이게 보통 예상 질문 이런 게 그동안 나왔던 질문들입니다. 해당 직무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본인이 왜 그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가? 아십니까죠? 지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면은 압박 질문이랄까요? 연속된 질문. 본인은 왜 그러한 역량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 건가? 이렇게 연결돼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입사 후에 지원 직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게 지원 직무입니다. 지원 직무와 직무 지원 동기와 회사 지원 동기를 너무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은 어떻게 해줬냐? 이것도 아까처럼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입사 후 현장 근무에 필요한 직무 내용과 역량을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역량을 보유했다는 식으로 근거 있게 설명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실무 면접하고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 지원 동기. 우리 회사의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뭐냐? 선택 기준이 뭐냐? 왜 우리 회사에 그 기준에 적부합하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든 것은 회사의 경영 이전과 인재상, 기업 문화, 발전성, 기술성, 봉사성 괜찮습니다. 다 거기 들어가니까. 그래서 등 회사에 추구하는 가치에 공감해서 그 공감되는 부분이 자신의 어떠한 가치관과 부합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매칭해서 시너지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회사 지원 동기를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거 보면은 회사 얘기만 해요. 회사가 기가스틸이 어떠고 있어서 난 지원했습니다. 회사는 여러분들 기가스틸에 궁금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죠. 저 인재는 어떠한 인재일까? 여러분의 사항이 궁금한 겁니다. 그 여러분의 사항을 갖다가 궁금해 하기 위해서 잠깐 회사가 어떤 발전성이든 기술성이든 봉사성이든 경영 이념과 인재상에 되도록 가치관을 알고자 하는 것. 잠깐만 거론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얘기가 주가 돼야 된다. 그것이 경험이나 사례를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래 여러분을 채용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역량을 확실하게 표출해서 그 역량을 가지고 여러분을 채용할 거 아니에요. 얘기가 됩니다. 세 번째 장점. 회사 생활의 장점이 되겠죠. 그렇죠?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는가? 부당한 지시, 과다한 업무,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퇴근이 나무라 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이 갈등이 생긴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부당한 지시나 과다한 업무 부여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질문들을 명확히 판단해야 돼요. 이 선배와 갈등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겠냐? 부당한 지시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과다한 업무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 물어봤겠습니까? 질문 의도를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지시가 있겠습니까? 갈등이 있어요? 선배가 업무 지시를 했는데 내가 통상 내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배가 한 지시, 상사가 한 지시를 어겨요? 그건 회사 생활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업무를 저 친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업무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안 들은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죠. 이 경우가 많이 생겨요. 회사에서는. 여러분 사고와 선배의 사고와 회사 사고가 다를 때 그쵸? 여러분 사고가 틀린 것 같다고 회사에서 맞춰집니까? 선배가 맞춰집니까? 여러분이 맞춰야죠. 여러분은 업무 잘 모르잖아요. 수행이 왜인지 문화도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는 부당한 지시나 갈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화되는 입장에서 문화를 또 알고 다 알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포스코에 근무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부당한 지시라고는 알아요. 근데 그것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사는 언젠가 그거를 알아요. 그렇다고 미안하네. 내가 부당한 지시해서 내가 잘못했네. 절대 그것이 있을 수 없어요. 선배나 상사가 부하 직원을 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장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잘못을 시인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직장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해도 나중에 지나가서 간접적으로 내가 그때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평소에 안 하던 어떤 업무한 걸 칭찬을 하고, 그러면 칭찬을 하고 잘했다고, 이렇게 배워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게 예전에 내가 뭔가 자네한테 조금 과도한 지시를 하고 업무를 시켰구나. 미안하네. 그렇게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중요한 약속인데 퇴근 이제 남으라고 하는 경우 이게 통상 이렇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 파트에 있는 친구들, 조업에 있는 파트는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이 퇴근하려고 하는데 설비가 고장이 났어요. 설비가 고장이 나서 청사가 갑자기 열려서 남으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자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요, 6시 반에. 근데 5시 50분에 사고가 나가지고, 돌발 사고를 하죠.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남으라고 했어요. 그럼 여자친구 약속 있다고 나가겠습니까? 100에 100, 다 남는다 그러죠. 100명의 지원자한테 물어보면 다 남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물어보고자 하는 거겠어요? 임원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자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뭐 임원 따라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통상적으로 주인의식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 책임감이라고 얘기도 하죠. 자, 포스코는 이런 얘기를 마이머신 지도라는 게 있어요. 내 설비, 나의 설비 아닙니다. 나의 설비라고 합니다. 자꾸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우리 집이 아파트입니다. 근데 갑자기 약속에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떠한 경우가 돼서 문이 망가졌어요. 문을 크로징을 하질 못합니다. 잠글 수가 없어. 완전히 망가졌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약속 있다고 그냥 갑니까? 최소한도로 임시조치라도 하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고치고 나가던가 임시조치로 나가던가. 그리고 약속한 사람 전화를 해야죠. 내가 지금 문이 망가졌기 때문에 힘드네 이렇게 얘기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인데 왜 안 지키냐 그런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안 보려겠죠. 2번 다시. 마찬가지 그게 주인이 내 집에 내 문은 고친다고 하면서 나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우리 회사에 내 설비가 고장이 났는데 왜 여러분들이 고치지 않느냐 이거죠. 당연히 고쳐야죠. 내 설비 내가 고치겠다는데요. 그게 주인의식입니다. 책임감을 넘어선 주인의식. 아시겠죠? 회사 입장으로 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꼭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관련된 문제, 입사지원서를 많이 봅니다. 노트북에다 이렇게 해서 봅니다. 학점이 낮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면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이 대답을 하죠. 핑계를 대죠. 통사라는 얘기가 뭡니까? 저는 실무적인 게 더 급해가지고 뭐 아르바이트를 했다던가 집안이 어려워서 솔직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공백기간 있었을 때도 이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다만 이 공백기간이 내가 어떤 부분을 더 발전시키고자. 그래서 공백기간이 있던 친구는 보통 이번에는 거의 없죠. 공백기간이 있던 친구들은 어디 근무를 하던가 아니면 불합격되던가 4번 경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럼 냈으면 냈다고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왔는데 서류 불합격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 문제점이다 판단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격증 대해서 많이 물어보게 돼요. 특히 포스코로는 안전을 무척 중요시하죠. 안전자격증 같은 거 취득하게 되면 또 물어보게 되고 지멘스나 트리즈 자격증이 있어요. 반드시 현장 업무에 관련되도록 필요하다 판단돼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라고 생각해야죠. 그게 학생으로서의 기본입니다. 포스코에 가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기본은 안전과 지멘스 트리죠. 예를 들어 지멘스 뭡니까? 지멘스 프로그램이잖아요. PLC 관련되는 거. 트리즈는 뭡니까? 창의적 문제 해결 기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치안활동입니다. 포스코에 트리지글 자격증을 취득하셨으면 포스코의 개선활동에 적극, 포스코가 개선활동을 입사부터 퇴직 날까지 개선활동하는 것을 알고 특허를 하는 거 알고 제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트리지를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안전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는 입사부터 퇴직 때까지 항상 안전 최우선,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하다못해 여기 교차로에서 건널목에서 신호만 보지 말고 저 길 쪽으로 진행 방향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는 하는, 눈으로 가리키면서 하는 그런 보고 이렇게 중요함을 느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 학점이 높은 친구들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포스코는 똑똑한 사람보다 시키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더 원하는 회사예요. 혹시 학점이 높아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개인주의가 너무 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 드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학생으로서 기본은 공부라 생각해가지고 공부에 충실하다 보니까 학점이 나오고, 저는 여기에 특별적으로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저는 이 공부뿐만 아니고 친구들과의 학점을 높이는 방법으로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또 뭐 같이 운동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면서 했습니다 하고 뒷마디를 한번 해주는 게 최고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점도 얘기했어요. 살아온 경험, 성공이나 실패 사례, 어려움이나 성공적인 목표를 달성한 사례, 이런 거 얘기를 하죠. 이런 사례들 중에 여러분들 많이면 군대 얘기를 해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군대 얘기입니다. 여러분 군대 얘기 중에서 안 한 거 있어요?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 마시고 입사 후 수행 업무 역량을 참고해 가지고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을 근거 있게 답변을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포부입니까? 입사 후 포부. 입사 후 포부 예전에 어떤 사람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걸 여러분께 궁금하겠습니까? 회사에서. 물론 행복한 가정이 돼야 회사에 근무를 충실히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되긴 돼요. 지금 그거에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근본. 입사 후에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모습을, 성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궁금한 겁니다. 난 통상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군대 다 갔다 왔지 않습니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군대 근무기요. 2병, 1병, 상병, 병장 핫된 일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2병 때는 분위기를 익히고 회사 분위기 익히는 겁니다. 근데 막 배우고 어떻게 배웁니까? 매뉴얼을 갖다가 배우고 하는 조치 방법 배우고 내설비가 어떻게 작동되는가 배우고 기초적인 거 배우지 않습니까? 1병 때는 어떻게 돼요? 좀 더 상승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한도 많이 하고 안전활동도 하고 조심하면서 항상. 상병 때는 최고의 효율을 내죠. 병장 때는 더 효율을 내지만 그때는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노하우를 동료들과 공유해가지고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더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을 기여하는 노하우 전수원 내지 공유, 그게 2병, 1병, 상병, 병장 때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유사되도록 여러분들이 연계돼서 언급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할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마지막 말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현장 근무자다운 의지, 열정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데 마지막 할 말은 하라고 하면은 특히 어떤 때 강하게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에는 두 가지가 있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하는 경우 있고 그냥 끝났다고 가라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면접 질문 내가 그 전에 면접 답변을 잘못했어. 그래서 이거 좀 위험하다. 그게 제일 적극적으로 손들고 표현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하고 해야 된다. 그때는 현장 근무자는 열정을 그냥 뭡니까? 뼈를 묻겠습니다. 여기서 퇴실 때까지 근무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없는 말이에요. 그거 듣고 싶은 얘기 아무도 없습니다. 지원 직무와 관련돼서 어떻게 기술성이나 효율적으로 이걸 성장시키고 매칭시키고 융합시킬 거냐. 회사에 그래서 어떻게 이익되는 사람으로 인재로 성장하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준다.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이러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면접관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모르는 것 같은 거 질문하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면접관은 노련하니까 당황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하지만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질문은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입사 후에 선배님께 열심히 질문하고 확인하고 현장 확인하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 이번에 이제 올 상반기에 질문 내용 한번 볼게요.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자기소개. 봉사활동을, 포스코가 봉사활동을 굉장히 강조하죠. 자신이 기술력이 뛰어나 강점이 있는가? 지원 직무와 관련되도록 대답을 해야 되죠. 그게 어떤 노력을 했냐, 현재. 자격증만 땄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격증만 딴 것이 여러분들이 현재 노력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또 본인의 강점이 꼼꼼하다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물어보냐면 자격증 보고 자기소개서 보고 어떻게 적용하겠느냐 그거를. 너무 꼼꼼해도 좋아하진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현장 업무 연계되도록. 여기도 나오죠. 안전 자격증을 왜 지키했느냐. 포스코에 관심을 가져서 포스코의 안전을 엄청 중시하고 현장은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회사라서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내가 마음껏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전자격증을 산업안전 산업기사를 취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볼까요? 이건 지원독이 물어봤죠. 그 다음에 그냥 여행을 좋아하는지. 여행을 좋아한다면 왜 물어봤겠습니까? 혼자 하는 여행.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는 운동. 어떤 운동 좋아하시고, 스쿼시 이런 건 큰일 납니다. 같이 하는, 팀워크가 만들어가는 것을 얘기하죠.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을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여행을 좋아하는데 혼자보다는 같이 가서 역할 분담을 해서 계획적 있게 어떻게 갑니다 하고 거기까지 뒷마디까지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상황 면접이죠. 이것이 곧 현장 직무와 관련된 건강한 답변을 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질문자가 긴장을 하다 보니까 옆에 질문자가 뭐 물었는지 한번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 그 다음에 시험 면접할 때 혁신의 인광도 물어보죠. 혁신의 인광도에 대해서는 중요 사항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느낀 점. 설비 고장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도 100에 100 다 고치겠습니다. 그렇죠? 들어오겠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내 설비 내 거니까 내가 고치겠습니다. 우리 집에 내 거인 내 설비 고장나면 우리 집에 대문이 고장났으면 내가 당연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해라. 존경하는 인물은 대부분
부모님을 얘기하시지 않는 걸 원합니다. 부모님은 누구나 존경 내지 사랑으로 여러분들 감싸요. 다른 가치관이 있는, 어떻게 가치관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부모님을 존경하지만 부모님 위에 다른 분, 이러이러한, 마더 데레사의 그러니까 배려정신 때문에 내가 존경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한마디 얘기하고 다음 저거를 얘기하던가 이렇게 해서 부모님을 좀, 안 하고 다른 분으로 하면 좋겠다. 야구선수 할 수도 있고, 축구선수도 하대요. 친구를 보면. 항상 현장에 관련되도록 대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내용이 이 친구는 부모님께서 포항 친구로서 부모님이 포스코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포스코에 다니고 집이 어디고 이런 걸 물어봤죠. 그럴 땐 솔직히 다 얘기하고 뭘 물어보냐. 이 사람이 문화가 포스코가 된 문화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럴 때는 인식을 먼저 하고 질문 의도로 인식을 하고 거기다 명확히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품질지기를 왜 품질이 했느냐 이렇게. 포스코 때는 아버지는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포스코처럼 노란 군복 입고 안전화 씻고 출퇴근했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또 다른 지원자는 4년제에 나와가지고 지원했다고 그러네요. 그 문제 4년제도 지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친구한테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다음에 나이 어린 동기하고 어떻게 지내겠느냐. 이렇게.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퇴직할 거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왜 이쪽으로 올라오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명확하게 포스코의 장점과 내가 갖고 있는 추구하는 목표성을 정확히 얘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서 다 끝내고 우리가 마지막 기단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기단을 힘차게 당당하게 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